이 공부를 하셨는데도 이 용신을 분석을 할 때 도대체가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한 4주를 예를 들어서 계사, 그 다음에 갑인, 갑진, 그 다음에 정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4주를. 이 일간을 기준하는데 일간이 여기 임묘진 목국으로 돼 있고 또 월에 비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사주들을 우리가 이거를 걸록격이라고 그래요. 이 사주에서 걸록격 사주가 가장 신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를 그러니까 비견으로 돼 있는 사주들이 다 이 걸록격입니다.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록격 사주는 우리가 재관이 용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간목이니까 재는 기토가 용신이고 관은 신금이 용신이에요. 그러면은 자, 왜 제가 재관을 쓰는데 용신 천간만 쓰느냐 이거예요.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틀릴 것들이 많은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원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사주의 기준이 누구를 기준하는 거예요? 일간이에요. 일간이 납니다. 그럼 왜 사주를 할 때 전체를 안 하고 일지 전체를 안 하고 왜 일간을 기준했을까요? 그거는 역이라는 자체가 늘 얘기하지만은 역의 근본은 주역의 천원지방이라는 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처음에 5,500년 사람들이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이 이렇잖아요. 서 있단 말이야. 그거는 머리는 하늘을 두고 있고 이 다리는 땅을 디디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는 하늘을 디디고 있고 다리는 우리가 서 있는 게 땅을 디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는 하늘의 기다. 하늘의 기니까 천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늘의 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신하고 육체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옛날 사람도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정신이야. 즉, 이 정신이 우리가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 그 생각한 대로 우리 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이는 건 지지예요. 근데 이 지지는 물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12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몸이 추우면 옷을 입고 몸이 더우면 옷을 벗듯이 자연현상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계절이란 계절의 변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의중은 뭐냐면 정신에 있는 거예요. 정신에. 그러니까 정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몸이 받쳐줘야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역을 만들 때도 이 정신을 이거를 우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 막스 얘기하는 유물론적인 게 아니라 유심론, 정신적인 문제를 더 우선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도 사실 정신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지 정신을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형법에서도 그렇잖아요. 형법에서도 지금 요번에 부산에 난 사건도 그놈도 영악한 놈이야. 우겨. 근데 제가 절대 사형을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정신병의 전력이 있어요. 형무소에서 정신병의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다 하려고 얘를 정신병자를 몰고 간다고. 정신병자가 행동한 거는 정신질환자가 행동하는 거는 뭐예요? 그 애를 감옥소에 집어넣지 않고 정신병원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질환자 무의식 중에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죄를 안 묻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의식 구조를 갖고 움직이는 거지 내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 몸이 움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행동이 아니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즉 천간을 우선으로 하고 이거를 나라고 보는 이유가 정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운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그래요. 운이 나쁘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운이 나빠지려면 그래요. 욕심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운이 나빠지려면 욕심이 생겨.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내고 내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만 나쁜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쁜 운이 왔을 때 더 망하는 게 생각 자체가 나쁘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려요. 아, 이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그런데도 나는 내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을, 이 용신을 할 때 우선 우리가 천간의 그 기호를, 천간의 오행을 우리가 먼저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용신이 신금이다. 예를 들어서 걸록격이니까 기토와 신금이다 할 경우에 천간이 기토나 신금일 때 이 밑에가 이 사람이 이렇게 신유술로 흘러가야 된다. 금국이니까. 물론 금의 중심은 유예요. 유입니다. 근데 신유술로 흘러가면 좋다고 보는데 이때 그래서 내 정신과 지지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운을 볼 때 자, 예를 들어서 대운을 본다 할 경우에 만약에 뭐 일대운이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이렇게 대운을 이제 적을 때 만약에 여기 지지가 해자축으로 간다. 이 사람이 용신이 가정을 해서 수가 용신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같은 수래도 이게 수국인데 이 천간에 같은 값이면 수가 용신이니까 임자가 뜨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임자가 떠야 된다. 그래야지 내 정신에 따라서 밑에가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진짜 고수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용신, 내가 용신이 왔는데도 그렇게 크게 빚을, 10년 동안 내가 큰 빚을 못 봤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살에서 21살까지 수용신인데 임자 대운이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같은 용신에도 여기가 무자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 용신이라 하더라도 이게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용신을 볼 때 우선 천간이 재관이 용신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간이 우선 그 용신 쪽으로 떠야 돼요. 그리고 밑에가 받쳐줘야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맞는 게, 악유가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때 시중의 책들은 천간은 50%고 지지는 50%고 이렇게 대부분 써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육식갑자는 갑자 나름대로 다 갑자울쭉 다 의미가 있잖아요. 각각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 전체, 예를 들어서 임자면 임자 전체, 무자면 무자 전체, 이 전체를 가지고 이 사람의 10년 운이 좌우되는 거지, 천간이 5년 10년 지지가 10년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정신과 이 행동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다시 한번 실예를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는데, 이 대운은 반드시 전체를 갖고 봐라. 천간 50%, 지지 50%, 천간 70%, 지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같은 대운이라도 천간과 지지가 다 같은 편에 들어 있을 때 진짜 용신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용신이라도 강도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재관이 용신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이 만약에 대운이 이렇게 신유수로 흘러간다. 이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 신, 경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 사람이 일단 대운이 기가 막히게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후 대운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들었다. 을류가 들었다고 봅시다. 대운이 을류대운이 된다면은 지금 이 유가 같은 유래 하더라도 같은 육식갑자 하더라도 기유라는 개념하고 을류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50% 이게 아니라 이 전체를 가지고 10년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같은 대운이 왔을 때 이 재관의 용신을 받았을 때 요런 경우하고 요런 경우하고 차이지만 하늘과 땅이에요. 이거는 100%의 기운을 다 용신의 기운을 다 받지만은 이거는 이 천간이 일단 재관이 아니고 비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용신의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용신을 정해서 용신을 볼 때 반드시 천간을 먼저 꼭 봐야 됩니다. 내 기운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박혀 있느냐 하는 정신을 가지고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후에 천간이 받쳐주고 지지가 동시에 받쳐줬을 때 용신의 역할을 제일 잘 받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냐고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를 정확히 보고 진짜 이 사람이 성공한 운이 언제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놓고 10년 동안에 10년간의 대운 속에서 각각 매년 각각의 새 운을 보는 거예요. 새 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지금 어떤 사람이 목이용신이라고 칩시다. 근데 목이용신이니까 인이 목이에요. 여기 간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인년의 경우에는 이게 별로 큰 빛을 못 봐요. 천간이 일단은 용신을 꺾어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육식갑자의 의미를 꼭 아시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제가 첫 시간에 육식갑자 의미를 반드시 밝힌 이유가 그래서 같은 용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에 천간에 간목이 뜨고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우선 정신이라도 그대로 베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만약에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갑인, 을묘 이렇게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천간이 일단 자기 구편으로 구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이 잘 받쳐줘야만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 51만 8,400개에서 좋은 사주는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데 그 10% 중에서도 대운이 잘 받쳐줘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의 대부자들 크게 성공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밖에 더 돼요? 나머지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바로 별 사주가 아닌 것 같은데도 미묘한 차이지만은 사주를 보면 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주가 비등비등한데 저 사람은 100억째 버리고 나는 겨우 집 한 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를 부지기수로 봐요,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대운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그 미묘하지만은 그게 그 사람 운명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아시길 바라요. 이 얘기를 실전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신이 정해져야 용신을 가지고 우리가 비견, 겁재, 식신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식신이 좋다 나쁘다라고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 사주가 여명사주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요. 항상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이 뭐냐를 보고 자, 이 노래 난 간목이니까 일단 구성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임묘진 목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걸록격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걸록격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지가 뭐냐? 갑진일주예요. 갑진일주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그럼 우리가 왜 갑진일주를 별볼일 없다고 보느냐? 이거는 역학이 다 절대 이연령 비연령이 아니에요. 딱딱 아기가 맞는 겁니다. 잘 보세요. 왜 우리가 갑진일주가 남자고 여자고 배우자 덕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더더욱더 그래.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 신의 지장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본기는 무지만 을목과 개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을목이 들어있다는 것은 뭐에 쉽게 얘기해서? 겁재가 들어있어요. 즉 겁재라는 개념을 깔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 겁재라는 개념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좋아요, 나빠요? 이게 나쁜 개념입니다. 신강 신약을 떠나서 겁재라는 게 일단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부유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장간에 벌써 겁재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일주라도요, 갑술하고 갑술일주는 저 사주가 만약에 갑술일주라면 이건 내용이 달라져요. 절대 저가 죽고 무슨 뭐 2번 장가고 이런 사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여기에 지금 이 정화라는 게 떠 있어요. 신금이 떨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금목, 정관이고 이게 다 양권이고 다 양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주하고 갑술일주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일주 하나만 놓고 봤을 땐 천양지차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노래난 간목을 보고 일주에 여길 뭘 깔고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사주라 하더라도 벌써 이 사주는 배우자덕이 없는 사주라는 건 한눈에 읽어야 돼요. 배우자덕이 없구나. 더군다나 인묘지 목국으로 돼 있어 이게 걸록격이고 비견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부간의 비견급 자체가 뭐예요? 부부간에 얼마나 티격태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여자라 하더라도 배우자덕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대운을 봤을 때 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대운이 만약에 여자 사주의 경우에 5라고 쳤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남자하고 다른 점은 한눈에 읽어야 돼요. 남자는 이게 백호대살로 목국토로 철을 극한다고 그랬죠. 철을 극하는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 사주에서는 목국토가 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남편이 아니죠. 여자 사주에는 말 그대로 그냥 돈이죠. 목국토가 그러니까 절대 백호대살이 아니라고요. 여자한테는. 남자한테 백호대살이지 여자한테 백호대살이 아니에요. 남자한테는 목국토가 재니까 처지요. 여자한테는 목국토 말 그대로 돈이에요. 여기가 배우자는 배우자지만 돈이라고 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배우자가 극하는 백호대살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계산년이니까 순행을 하니까 갑을 병, 정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오미, 신유, 술 이렇게. 그런데 대운은 똑같아요. 대운은 걸록격이니까 재관이 용신입니다. 그러면 재관이 용신이면은 천간은 무조건 기토와 신금이 떠야 돼요. 그러니까 목국토, 갑기합토가 돼야 되고 금금목. 이게 관이 경금은 뜨면 안 돼요. 이거는 갑경충으로 나를 쳐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용신은 충이 되는 건 용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충이 돼도 용신이니까 좋다.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역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충국을 왜 논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충이 되는 건 용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지가 이렇게 자기 편, 저게 음권이니까 자기 편으로 일단 이 토의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토의 기운이.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은 을묘병진 여기까지 운이 최악이죠. 5살부터 25살까지 운이 최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묘진 목국으로 이게 걸록격인데 이렇게 묘진 이게 최악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운이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자가 여기까지 운이 나쁘다는 걸 뭘 말해요? 초년의 운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공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를 못하고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초년운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태원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운을 볼 때는 반드시 태원을 꼭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어려서의 운은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지 되는데, 부모를 잘못 만난 애들은 초년운도 나쁜 거죠. 초년운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태원을 보면은 뭐예요? 갑인월이니까 기, 그 다음에 인, 기사가 되죠. 기사. 태원이 기사 맞죠? 갑을 을사죠. 을사. 기가 아니라 두 개 나가야 되니까 을사죠. 그러니까 태원도 벌써 이게 겁재운이 떴잖아요. 을사리가, 태원이 갑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되잖아요. 갑을, 을. 그 다음에 인에서 세 개를 나가면 인, 묘진사, 을사가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신강사주에 제일 나쁜 게 겁재예요. 그죠? 신약하면 좀 덜한데 신강사주는 겁재가 제일 나쁜 거죠. 그러니까 겁재 운이 떴으니까 이게 어렸을 때 운이 이게 나쁘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대운이 갔으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못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년운이 나쁘다. 첫째로. 그러니까 초년운은 뭐 볼 것도 없이 이건 나쁜 거고요. 공부를 못하고. 그런데 25세를 봐요.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사대운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정사대운은 이 사람은 걸록격인데 일단 정화가 떴지요. 목생화, 힘을 빼는 거니까 좋지요. 힘을 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사대운에 들어가면 이게 화기가 강한 겁니다. 화기가 강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대운이 좋은 대운이에요. 내 운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운을 원체 목이 강한데 목생화로 힘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대운이고, 요 대운에 결혼운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여자 사주를 특히 볼 때요, 여자 사주를 볼 때 자기 사주에 관이 없다고 그래서 시집 못 간다. 아니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럼 관이 없다고 시집 못 가요? 또 봐요. 여자 사주에 식신이 없으니까 애 못 낳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집 갔는데 애를 낳지 왜 못 낳아? 애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거는 식신이 있다 없다. 식신이 물론 여자한테는 자식이에요. 그러나 식신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너무 뜨거운 사주가 되면 안 돼요. 조우가 중요해요. 조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 지금 관이 없죠. 관이 전혀 안 들었잖아요. 그럼 천간에 아예 관이 안 들었다고 이 사람이 시집 못 간다? 아니죠. 들어있어요. 지장간에는 일단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편관이 됐든 어떻든 간에요. 남편이 봐요. 결혼을 해서 남편을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느냐, 아주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나느냐는 차이지, 관이 있으면 자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잘 살고 못 사는 건 별개예요. 하여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운이 있다고요. 지장간에 일단 경금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편관이 됐든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배우자 덕은 없다. 그럼 왜 없냐? 아까 여기서 지금 갑진일주였어요. 갑진일주인데 이게 인묘진 목국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갑진일주 자체가 여기 지금 가뜩이나 여기 을계문데 지금 요것도 을목도 겁재라 나쁘죠? 그 다음에 가뜩이나 신강사주인데 개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힘이 넘치는데 정인운이, 갑목에 대해서 요 개수 정인운이, 이론적으로는 정인운 아니에요. 정인운이 들어와갖고 이 사람이 남편 도움을 받는다? 햇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햇소리 하는 거죠. 남편 덕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요, 이런 게 도사되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주가 어떤 해에 예를 들어서 계면연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여긴 지지가 뭘 떠도 일단 개수가 뜰 거 아니에요, 천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십신 이론은 뭐가 돼요? 수생목이니까 정관운이 뜨잖아요. 정인운이. 야, 정인운이 떴으니까 올해 당신은, 진짜 지나가다가도 당신은 누가 도와줘서 당신 좋을 거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 우리가 용신을 왜 외워요? 이건 절대 수용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차라리 임수가 뜨는 것만도 못해, 이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개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이런 때는 남의 말을 잘 들어갖고 사기당할 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갖고 남이 뭘 도와준다고 뭐 이래갖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꼬송꼬송해서 내 거를 뺏어 먹을, 내가 사기당할 운이라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갑목인데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목인데 신강한 사주야. 근데 예를 들어서 개년이 왔어요. 정인운이 왔다. 을목의 경우는 임수예요. 만약에 을묘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갑인오래. 갑인오래 을묘일주면 얼마나 이것도 걸록격에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자년이 왔다. 또는 뭐 이렇게 임이 왔어. 천간에 임이 왔다. 임신년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때 요건 수생목 정인운이 왔으니까 당신은 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당신은 도움받아서 잘 될 거요. 햇소리 하는 거야. 사기당할 운이야. 이 사람 꼬송꼬송해갖고 나를 도와준대 하고 나를 이용해 먹는 거야. 구렁텅이로.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사람한테 개수년이 왔다면 당신 올해 사기당할 거요. 틀림없어요. 제 말에 틀리나 검증해 보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일주의 갑목, 특히 임수보다도 개수가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여기 갑목이 뿌리야. 뿌리가 꽉 찼어. 근데 비가 막 쏟아지면 이게 어떻게 될 거야? 나오기도 전에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가 뜨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는 거야.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 근데 배우자 덕이 없다. 그거는 바로 이 진중에 갑진일주인데 진중에 을개 이게 이 두 개가 아주 나쁜 거야. 을목과 개수가.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긴 만나되 뭐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냥 자식 낳고 자식 낳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자다가. 그렇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돼 이제.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나 요 지지가 쭉 요까지 쭉 보면은 사오미 화국으로 올라가. 25살부터 결혼하면서부터 54세까지가 이렇게 화국이야. 사오미 화국으로 가. 정신적으로는 나쁘더라도 화국이야. 그런데 요 사람의 이 여자가 가장 좋은 데가 여기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45에서 54살까지인데 화국이니까 이게 뭐예요? 화국이니까 목생화죠. 목생화니까 식상운이지. 그죠? 식상운 아닙니까? 목생화. 그러니까 여자가 식상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식상운인데 이게 용신이죠. 용신운이죠. 일단 힘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용신은 아니라도 희신이죠. 자관. 희신에. 그럼 이 여자가 식상운이 희신이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해야지. 반드시 직업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가져. 그러면 여자가 뭐 오늘날에는 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은 좋은 남편, 남자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다면 여자가 굳이 돈 벌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주는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 덕이 없고 뭐 내가 벌어 먹어야 되니까 나가서 직업 전세 나가서 뛰는 거죠.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직업 운이 좋고 직업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운이 나쁜 거예요. 여기가 55세에서 경신대운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집안에 부부간에 갈등이 아주 심해요. 이게 심해.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각경충이 되고 아주 나쁜데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지만 이혼은 안 한다. 왜 이혼을 안 할까요?
그 이유가, 자, 보세요. 우리가 여자 사주에 이미 배웠습니다. 여자 사주에 목생화 시에 시상상관이 들어있어요. 그죠? 목생화 아닙니까? 간목에 여기 지금 정묘년이니까 이게 목생화입니다. 시상상관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자 사주의 시상상관은 100년해로 못한다고 그랬죠? 그때 꼭 아셔야 됩니다. 저 사주는 이 시상상관이라 하더라도 목상하라 하더라도 이게 희신입니다. 힘을 빼는 거니까 희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용신이나 시상상관이라 하더라도 용신이나 희신일 때는 백년해로를 그러니까 백년해로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같은 시상상관이라 하더라도 그 상관이 여자 사주에 상관이 용신일 때는 일을 해. 이 상관이라는 게 뭐예요? 직업을 갖고 사는 거야. 직업을 갖고 사는데 직업을 갖고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부부간에 헤어지고 백년해로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백년해로는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한 사주가 돼서 이 상관이 기신일 때는 이거는 깨집니다. 100%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책에 어느 책이든지 써있는 여명사주의 시상상관은 100년, 그 말은 기신일 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무조건 시상상관이 들었다고 해서 헤어진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기가 운이 나쁘지만 노후까지 이게 희신, 노후까지 일을 하는 거야. 노후까지 일하고 또 자식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고 이런 사주는요 남편보다는 자식덕이 있어요. 자식덕이 더 있다. 남편은 벌벌 있죠. 그래도 시상관이 용신이거든요. 그 시가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래도 늙어서 내 편이야. 우리 어머니 불쌍해. 우리 어머니 평생 일하고 살았어. 불쌍해. 그래도 자식이 애틋하게 부모를 생각한다고. 자식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요. 말 한마디면 천년비를 갖는 거야. 자식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불쌍해. 그거와 에이 우리 어머니 뭐 불쌍하지 무시하는 거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같은 적이라도 이런 사주는 자식이 그래도 어머니를 아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보면 딱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런 사주가 올해 같은 경우 경인년은 나쁘죠. 정신적으로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래 놓고 사주는 매년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올해 한 해 운. 그러면 금년운을 봐라. 금년운은 경인년이야. 아주 나빠요, 이게. 경인년이.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갑진일주에서. 가뜩이나 목이 강한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주 나쁘죠. 그럼 어떻게 나쁠 것이냐 하는 건 일단 정신적으로 필요한데 저 사주가 이럴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주가 이제 나이를 봐야 돼. 나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꽤 먹었다. 70이다, 80이다. 이럴 때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건강이 첫째로 이건 반드시 고혈압, 신경계가 약해요. 이렇게 목이 강하니 그렇잖아요. 목이 엄청 강하니까 신경계가 엄청나게 나쁘니까 신경계 질환, 특히 이 고혈압.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요. 신체적으로 이거는 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남자라면은 이런 운이 왔을 때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간경화가 올 수도 있어요. 간경화가. 그래서 이 목이 강한 사람들은 이 고혈압하고 간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그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 좀 이런 측면이 있어요. 병은요, 병은 유전적인 요소가 제일 커요. 사주로만 100% 따지기가 어려운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거.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건 의사들은 다 100% 유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암,
뭐 암은 이거 뭐 여자들 자궁암, 유방암, 간암, 폐암 이런 게 우리가 다 아시지만 담배 핀다고 다 폐암 걸리는 게 아니죠. 담배 안 펴도 폐암 걸리죠. 그게 유전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전적인 요소, 당뇨도 100% 유전이죠. 아버지가 당뇨면은 부모가 당뇨면 아들도 거의 100% 당뇨예요. 이거 유전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전적인 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정신질환. 정신병자도 아무나 정신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평생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자 이것도 거의 100%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주만 갖고 딱 이렇게 찝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오행의 원리로 봤을 때 이런 사주들은 일단 목이 너무 강해. 그 목이 너무 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신경계 아니에요. 신경계가 첫째고 두 번째 육체적으로는 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당뇨병이 환자다. 그럼 이 사람은 100% 고혈압이에요. 당뇨병하고 고혈압은 뭐예요? 거의 100% 따라다닙니다. 그게 왜 그래요? 너무 많이 먹고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피순환이 안 되니까 100% 고혈압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100% 고혈압 환자예요. 그게 연관이 딱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주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검증을 한다.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 대운에 와 있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 물어보라고요. 부모 중에 당뇨병이 있습니까? 있다. 그럼 100% 고혈압 환자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100% 고혈압 환자. 당신은 고혈압으로 쓰러질 겁니다. 제일 조심할 건 돈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에 조심하십시오. 그거를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를 해도 이 사람은 운이 나쁘니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운이 좋을 때 좋은을 해야지 듣지 운이 나쁠 땐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기 우리 전무가 계시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팔아라 하더라도 끝까지 아이고 더 올라 안 팔아. 사라고 그래도 안 사고. 그거는 운이 좋고 나쁘 본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걸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운이 나쁜 사람은. 주식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주식은 사는 예술이 아니에요. 파는 예술입니다. 주식은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거야. 언제 절묘하게 적당하게 팔 줄 아느냐. 이게 주식의 도사예요. 파는 예술이지 사는 예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팔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을 근데 일반인들은 오르면 끝까지 올 줄 알아. 그러니까 안 팔아 끝까지. 그러다가 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 운이에요. 운이 닿아야 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운이라는 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남자 사주는 백호대사래요. 그러니까 100% 이 사람은 처당악사입니다. 부인이 죽어요. 그러나 여자는 남편이 죽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절대 이건 말 그대로 관이 아니고 젠데. 같은 백호대살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했던 내용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시는 거야.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시는. 같은 백호대살로요. 더 나쁜 사주를 하나 예를 들겠어요. 남자. 그러니까 백호대살에서 남자한테 해당하는 건 갑진, 을미 두 개예요. 나머지는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갑진하고 을미가 목국토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보면요.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그 대운을 어떻게 검증하고 분석하느냐 하는 거를 다시 그 증명을 하겠어요. 1928년생이에요. 1928년 음력 5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설명하기 여러분들이 꼭 시중에 책에 없는데 꼭 알아야 될 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51만 8,400개의 숫자를 어떻게 일일이 다 따져요.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접합니다. 그리고 사주 이론에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꼭 알아야 될 이론을 제가 하기 위해서 이런 사주를 보는 거예요. 28년 5월 28일 축시생이에요. 이거 다 검증된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요, 28년생이 이게 무진년이고요. 무진무오. 그 다음에 일주가 을미일주고요. 그 다음에 시는 정축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주를 볼 때 초보자들은 뭐 여기다가 자 내가 봐요. 5월에 난 을목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십신을 붙여보면은 목국토 정제, 목생화, 식상, 목국토 재, 그걸 일일이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런 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 문제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주를 보면서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사주는 벌써 뭐예요? 제다신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약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간목일주의 경우에 걸록격을 봤어요. 엄청나게 신강한 사주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아주 신약한 사주의 백호대살 사주를 보자.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 사주는 5월에 난 을미인데 요 을미. 요게 남자 사주의 경우에는 요게 백호대살이에요. 백호대살인데 요게 목국토 재 아니에요? 재? 그러니까 남자 사주의 경우는 요게 재고 백호대살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대운이 나쁘면요 반드시 그래요. 이제 대운을 따져야 되는데 대운이 나쁘면은 반드시 처당악사를 해. 사는 동안에 자기는 괜찮은데 부인이 죽어요. 예? 근데 부인이 쉽게 얘기해서 40~50대에 이렇게 꼴이 나쁜 상태로 죽어요. 뭐 질병을 알아서 죽는다든가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관 나쁜 형태로.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처당악사라고 그래. 처당악사. 자기 부인이 죽는데 그냥 곱게 죽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죽는 게 아니고 여자가 죽는 거예요. 남편은 괜찮은데 여자가 죽어. 근데 그 부인이 죽으면서도 남자한테 절대 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득이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늙어서든 뭐 젊어서든 자관 부인이 죽으면서 나도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는 꼴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한눈에 읽잖아요. 이건 제다 신약이니까 우리가 뭐 격국이야 뭐 제다 신약이 격국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한눈에 읽고 이제 용신을 보면은 용신은 제다 신약이니까 뭐예요? 제다 신약은 뭐가 용신에? 비견이에요. 먼저 을목이 들어와야 돼요. 을목. 목이 용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희신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용신, 희신을 이렇게 구분하지만 정도의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입니다. 수예요. 그런데 저 임수는 반드시 계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임수보다는 계수. 물론 임수도 괜찮아요. 물이 모자라면 땅에서 뽑아 쓰는 거니까. 물이 모자라면 우리가 우물에서 물 퍼다가 꽃에다 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뭐 임수도 좋지만 하여튼 계수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하여튼 수목이 용신입니다. 그런데 1순위는 일단은 이거 비견, 목이 들어와야 돼요. 내 힘이 강해야 됩니다. 그 내 힘이 모자르면 누가 수생목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성운이 들어와야죠. 근데 자 여기서요. 요걸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12운성을 적어놔야 돼요. 그 적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왜 사주이론에서 12운성을 안 따집니까? 만약에 12운성 이론이 맞다면은 12운성에다가만 다 대입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을목이다. 12운성을 볼 때 진은 어디냐? 여기 오는 장생이다. 이건 녹이다. 그렇잖아요. 이것만 집어넣어갖고 야 장생일 때는 좋고 녹이 됐을 땐 취직하고 12운성이 맞다면 거기에만 다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런데 왜 12운성을 이렇게 참고로 하라고 보고 왜 안 따집니까? 그게 부분적으로만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니 이걸 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화와 정화를 놓고 봅시다. 이거는 태양이고 이거는 달이에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달이에요. 그때 우리가 12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길 봐요. 이 병화는 인에서 장생이에요. 여기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병화는 인에서 장생이죠. 그 왜 병화가 인에서 장생이에요? 우리가 아침을 놓고 따져도 아침 5시에 해가 뜨죠. 또 1년을 따져도 봄이 입춘이 들어오죠. 인월에 입춘이 들어와서 따뜻해지죠. 지금 요새 며칠 눈이 온 것도 이게 입춘 추위를 지나고 곧 봄이 오기 위한 전주곡이죠. 아마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봐요. 금방 언제 왜 이렇게 더워 하는 소리가 곧 나올 겁니다. 바로 태양의 기운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인에서 장생이야. 인장. 그러면 우리가 12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론을 인생에다 대입한 거야. 사람은 태어났다 죽지만 그거 아니라 내 영혼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 그죠? 그래서 전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현생에서 편안하고, 현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어야 다음 세대에서도 지옥 안 가고 우리가 극락세계에 간다. 전생에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현생에서 고생을 해. 또 현생에서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면 후생에 가서도 또 지옥에 가. 이렇게 순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사람이 살아가는 데다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태어나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생이요. 그러니까 12운성에서 최고가 뭐예요? 장생이에요. 장생이죠. 무에서 육아. 이거 봐, 어른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난자정자 그 표시도 안 나는 게 만나갖고 10개월 만에 애가 탄생돼. 그 없던 그게 환이야.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환이죠.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아시지만 장생,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딱 깨죠. 장생, 욕, 다 12운성 다 아시잖아요. 이거 책에다. 그래서 진, 잘 봐요.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애가 태어나, 여기가, 그래서 병화는 인에서 장생이야. 무토나 태양이 떴다는 거는 대주위에 뜬 거야. 그래서 무토도 인이 장생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해가 그러니까 벌써 병화가 떴을 땐 무토가 뜬 거거든요. 그래서 장생, 여기야. 애를 태어났으면 딱 깨야 될 거 아니야. 장생, 욕, 그 다음에 욕 대죠. 애가 이제 딱 크고 나면 뭐야? 옛날에는 취직을 하기 전에 우선 장가부터 보냈어요. 그래서 애가 떼끼고 나면은 관대 모델 쓰고 이제 장가를 가. 장생, 욕, 욕, 대, 관. 그 다음에 취직을 해야 돼. 록. 근데 옛날에는 록이라는 게 뭐야? 관록을 입어야 돼. 다 공직을 가져야죠. 그런 다음에 녹, 왕. 여기가 제일 왕한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제일 왕한 게 오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기운이 제일 강한 게 병호. 이게 가장 강한 염상이죠. 응? 염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욕대관 왕.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가 지는 거야. 그 우리가 젊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직장 생활하고 잘 살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이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 세, 병, 사. 그죠? 세, 병, 사.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무덤, 묘. 그 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내가 죽은 육신이 내 다음 세대로 영원으로 이어가. 그래서, 사, 묘, 절.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세대를 이어가. 그 잉태랄 거 아니야. 태. 어머니 뱃속에 새 생명이 태. 그리고 양.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12운성이야. 그럼 불교의 12운성을 바로 12개는 이게 뭐냐면
지지의 12달, 지지를 갖다 그대로 대입한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따지는 게 12운성 이론아니에요. 그래서 당나라 때 사주가 어려우니까 연에다가 띠를 붙이면서 거기다가 요 12운성을 딱, 당나라 때가 불교 문화가 제일 번창할 때 아니에요. 요 원리를 딱 윤회론적인 걸 딱 집어넣으니까 딱딱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12운성 갖고 다 따진 거야. 아, 당신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요 사람 여기가 요 사주가 요 사람은 여기가 장생이에요. 을목은 오화가 장생입니다. 아, 그러니까 을목은 오화가 장생이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가 어머니 자리죠. 어머니 덕이 참 최고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에 가서는 만약에 시의 장생이 들었다. 아, 당신은 자식 덕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걸로만 따졌어요. 근데 그게 안 맞는단 말이야.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잘 봐요. 그러면 자, 여기 봐. 이렇게 해서 해가 졌어요. 그러면 정화는 어떻게 될 거냐? 해가 지고 나면 달이 떠요. 해가 지고 나면 달이 뜨잖아요. 그럼 해가 지고 달이 뜨면은 해가 지고 나서 달이 뜨면 달이 이렇게 뜨는 거죠. 밤에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밤에 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어. 유에서 정화는 유에서 장생이다. 해가 지고 나면 여기서 달이 떠요. 그죠? 달이 뜨고 그 다음에 욕대관 이렇게 가는 걸로 봤어요. 이렇게 가는 걸로 봤다고요. 그래서 남자는 순행이고 여자는 역행한다는 개념으로 사주 대운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순행하고 여자는 역행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해가 지고 나면 이렇게 뜨는 거죠. 달이. 이렇게 봐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양권에 있는 거, 양권, 태양권에 있는 무토나 을목이나 개수나 태양권의 핵심은 병화예요. 태양권의 핵심은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벌써 낮이 되는 거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태양권의 핵심은 병화입니다. 그리고 병화가 대지우에 병화가 뜬 거고 을목이나 개수나 경금 요 양권은 12운성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음권 신금이라든가 임수라든가 정화라든가 간목이라든가 기토나 이거는 아예 안 맞아요. 그래서 음권에서는 12운성을 아예 대입할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시중에 있는 사주 설명서에 12운성을 다 걸어놨어. 음권에서는 그 얘기가 아예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예 개설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그런데 제가 여기 12운성을 낸 게 요게 을목이 음권이기 때문에 양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2운성을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 얘기가 딱딱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봐야 그 사람의 운명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운성을 보면 진은 여기에 관대궁이고요. 여기가 장생이에요.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월이. 그 다음에 요건 양이고요. 12운성에서 양이고 양도 괜찮아요. 여기가 새입니다. 12운성에 이걸 집어넣어요. 이걸 집어넣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자,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자 합과 충을 얘기하는데요. 합과 충을 보는데 이 사람이 일단 오미 합화의 의미와 그죠? 오미 합하죠. 반합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합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쨌든 간에 미와 충이라는 이런 충이 돼 있습니다. 합이 됐다고 해서 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충은 충대로 남는 거예요. 합이 우선이지만은 합이 됐다고 해서 충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꼭 아셔야 됩니다. 합이 됐다고 해서 충이 없어졌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내가 정화인데 임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개수가 있어.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때 이 사람이 여기 정임 한목이 돼서 이 정계충이 없었다. 아니에요. 정임 한목이 있지만은 정계충은 정계충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합이 우선이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가 나쁜 거예요. 전기 충돌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합의됐다고 해서 충이 없어졌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